이커머스 전쟁의 양상이 이제까지도 엄청난 속도로 변해왔는데 또 한 번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 이번 전쟁에는 이마트나 롯데 쇼핑 등은 명함도 못 내미는 진짜 파이널리스트들끼리의 전쟁이다.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기존 쇼핑몰들은 이미 탈락을 한 것이고 이커머스에서의 탈락은 그냥 실적 하락이 아니라 완전히 퇴출의 개념인 것을 우리가 다 목격을 했죠. 이런 잔인한 이커머스 치킨 게임의 상징이 바로 혜성처럼 등장을 했던 쿠팡이었는데 그건 이제 지난 이야기가 되었고 다가오는 전쟁에서는 쿠팡이 박힌 돌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또 밀려나 버리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그만큼 새로운 전쟁은 승부처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을 합니다. 참고로 알리테무는 전혀 아니고요. 애초에 한국 이커머스가 총알 배송이나 당일 배송으로 속도전으로 싸울 때 알리테무는 싼 가격으로 접근을 했었고 또 퀄리티가 들쭉날쭉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진지한 샤퍼들을 잡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싶고 먼저 오프라인 강자인 다이소부터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알리테무는 아니고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유튜브가 쇼핑씬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한 건데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쇼핑이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전쟁에서는 네이버도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예전의 네이버 쇼핑이 아니다. 네이버 페이와의 환상적인 시너지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속도로 네이버 쇼핑으로 갈아타고 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쿠팡이 위험하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쿠팡도 이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우선 1차 전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쿠팡이 토종 한국 이커머스 기업들을 차례로 싹쓸이한 사건을 1라운드라고 볼 수가 있고 플랫폼의 형태는 쿠팡이나 토종 이커머스들은 똑같은 형태입니다. 물건을 사러 들어와서 검색을 해서 물건만 사고 나가는 쇼핑 전용 플랫폼들끼리의 싸움이 바로 1차 전쟁이었죠. 1라운드 전쟁이었죠. 이 당시에 쿠팡의 경쟁력은 물류센터의 규모의 경제였고 다양한 상품과 물량 그리고 배송 속도에서 경쟁사들을 압도했습니다. 치킨 게임을 벌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프트뱅크 손정희의 어마어마한 투자가 있었던 것이고요. 결국 편리와 속도의 승리였던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회사가 바로 전통 강자 이마트의 쓱닷컴 연합과 롯데쇼핑의 롯데온이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커머스 회사들이 적자폭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앞으로도 싸움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이미 망했거나 구조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티몬과 위메프는 폭삭 망해버렸고 거기에 컬리와 오아시스는 결국 상장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온과 쓱닷컴 연합은 이제 구조조정이 한창이고요. 결국 네이버 쇼핑과 쿠팡의 양강 체제로 좁혀지면서 이커머스 전쟁 2라운드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2라운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인데 네이버가 그냥 쿠팡처럼 단순히 물건만 파는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1라운드에서 쿠팡이 구사했던 전략이 네이버에게는 전혀 치명타가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플랫폼이라는 특성으로 뉴스나 메일, 카페, 블로그, 증권 등등 콘텐츠랑 그 서비스의 집약체라는 그 플랫폼의 개념도 강력하고 더 위력적인 것은 모든 크고 작은 이커머스 쇼핑몰들이 네이버 쇼핑 안으로 들어와서 팔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쿠팡도 네이버 쇼핑 안에서 최저가로 팔고 있고 쿠팡조차도 물건이 팔리면 네이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의미에서의 플랫폼이라는 점이 쿠팡이 네이버에게 치명타를 입히지 못한 이유이기도 한 거죠. 즉 쿠팡은 연합군을 상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망했어도 한참 전에 망했어야 될 회사들이 산소 호흡기 역할을 제공해 줌으로써 치킨 게임을 빨리 끝내야 되는 쿠팡 입장에서는 네이버 쇼핑이란 존재가 매우 껄끄럽고 또 부담스러운 상대라는 거죠. 정리하면 네이버 쇼핑은 두 개의 다른 의미로서의 플랫폼이라는 무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쇼핑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매년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의 유일한 적수는 대한민국의 내수 경기 침체가 아닐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커머스 전쟁 2라운드에서 네이버 쇼핑의 진정한 승부수는 플랫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이버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다는 건데 바로 네이버페이와 쇼핑의 엄청난 시너지라는 거죠. 네이버페이의 적립과 혜택이 간편 결제 시장을 넘어서 오프라인 결제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네이버페이의 장점과 네이버 쇼핑의 엄청난 시너지를 강조한 멤버십이 새롭게 등장을 한 것인데 이름하여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다.
제가 종종 사람들을 만나서 "가입했냐?"라고 물어보면은 생각보다 이미 가입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 놀라게 됩니다. 대단히 크게 성공할 것 같은 예감이고요. 네이버 페이랑 네이버 쇼핑의 시너지는 한마디로 압도적인 적립과 혜택을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은 당연히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 쇼핑에 이제 수수료를 내는 쇼핑몰들이고, 오프라인은 편의점이든 주유소든 영화관이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결제에 있어서 이미 네이버 페이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적립 혜택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게 큰 장점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네이버 플러스에 가입을 안 하고도 그냥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면 적립이 원래도 쏠쏠했었는데,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면은 그 적립 혜택이 훨씬 더 뛰어나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헤어샵에서 이제 펌을 했는데 이게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결제를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했는데 7천 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멤버십이 없었다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했을 때 1,080 원이 적립되는 거였는데, 요것도 훌륭하죠. 근데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라고 해 가지고 4,320 원이 추가로 적립이 되었고, 또 네이버 페이로 결제했다고 네이버에서 또 추가 적립 혜택을 줬고, 그래서 총 7,020 원을 돌려받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했다고 네이버 쪽이 아니라 헤어샵 쪽에서도 할인해 줬거든요. 원래는 뭐 11만 원인데 그냥 10만 원에 네이버 페이로 결제했기 때문에, 할인을 해 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네이버가 정말 치밀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근데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격이 4,500 원인데 이미 딱 한 번의 결제로 그 이상을 뽑은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사실상 네이버 멤버십에 가입하는 그 자체가 공짜인 게, 멤버십을 가입하면 넷플릭스 이용권을 공짜로 제공을 해 주거든요. 근데 이게 한 5,500원 합니다. 쿠팡이 쿠팡 플레이라는 OTT를 미끼로 멤버십을 팔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도 맞불 작전의 일환으로 치킨 게임으로 가는 출혈 경쟁을 걸어온 것이고, 쿠팡 플레이보다 훨씬 콘텐츠가 더 풍부한 넷플릭스를 공짜로 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쿠팡 입장에서는 빨리 더 좋은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면은 네이버로 다 넘어가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네이버 쇼핑이 쿠팡을 정조준해서 각 잡고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엄청나게 치밀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네이버 페이와의 시너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신의 한 수였다. 그래서 저는 2라운드 대결의 승부처는 네이버 쇼핑과 쿠팡의 멤버십 혜택에서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혈 경쟁이기 때문에 돈 많은 네이버를 상대로 쿠팡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다. 다시 과거의 혜택을 마구 뿌리던 쿠팡의 적자 시절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그래도 네이버는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라운드도 예상을 해보아야 한다. 기사 제목을 보면 올게 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전 이게 딱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올게 온 겁니다. 바로 유튜브 쇼핑의 등장인데, 유튜브가 쇼핑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쿠팡이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아직은 본색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의 위력을 감안했을 때 네이버보다 강했으면 강했지 약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유튜브 쇼핑은 여전히 진화가 한창이고요. 완성형은 아직 아니지만 진화의 속도는 매우 빠르다. 유튜브 쇼핑의 로직은 쿠팡이랑도 다르고 네이버랑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3라운드는 완전히 서로 다른 결의 쇼핑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유튜브 쇼핑은 유튜브의 동영상에 판매 제품의 링크가 이제 걸어서 판매를 하는 건데, 고객이 한마디로 동영상 시청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구독자들인 거고, 원래는 유튜버들이 기업과 직접 컨택을 해서 광고를 수주하거나 홍보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각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앞광고니 뒷광고니 말도 많았고, 단가라는 측면에서 유튜버 입장에서는 고민과 갈등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이제 주저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건데, 이제는 판매자들이 시스템적으로 유튜브라는 플랫폼 내에서 쉽게 스토어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연결 링크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튜버들은 그 제품들을 간편하게 태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매자도 이름과 주소만 넣으면 결제가 되는 시스템까지, 그게 기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유튜브 쇼핑에서 제품의 링크가 이제 쿠팡 사이트로 많이 연결되고 있는데, 이제는 판매자들이 회사의 자사몰 혹은 유튜브 내의 스토어를 따로 구축을 하겠죠. 유튜브는 이제 받은 수수료를 유튜버랑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에 윈윈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유튜버와 판매자도 또 윈윈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수익원으로 인식이 된다면 유튜버들은 판매를 독려하게 될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유튜버들이 영업사원이 되어주는 격인 겁니다.
판매자가 직접 제품을 홍보하는 것보다 유튜버들이 구독자들을 상대로 판매를 하는 것이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가 훨씬 좋다라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된 부분이고 타 플랫폼 대비해서 판매 실적을 높일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유튜브 쇼핑이라는 거죠. 네이버가 쿠팡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는 건데 플랫폼의 위력만 놓고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유튜브는 네이버가 대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유튜버들이 본격적으로 영업사원 모드로 가동이 되는 시스템만 구축이 된다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경험했던 인플루언서들의 공동구매 시장 사이즈를 능히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커머스의 규모 면에서 인스타그램보다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곳이 유튜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머지않아 이커머스 전쟁은 3라운드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결론은 쿠팡이 전통 쇼핑몰들을 박살내던 때랑은 경쟁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네이버랑 쿠팡의 대결을 넘어서 다가오는 전쟁에서는 유튜브까지 쇼핑에 뛰어든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유튜브 쇼핑이 쇼핑몰 그 자체의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림은 안 보이기 때문에 네이버와 쿠팡 둘 중에 하나는 패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림으로 이커머스 전쟁이 진화할지가 기대가 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